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만에 행정사에서 좀 재밌는 좀 테마를 한번 좀 구해서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행정 절차의 하자와 그 취소의 취소. 그래서 취소의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자, 안산시장 을이 갑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 갑은 사업의 준비에 착수합니다. 갑은 사업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 후 을은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절차상 하자에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사전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1번에서 갑이 의뢰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용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1번에서 쟁점이 뭐죠? 당연히 자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당연히 소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어떻게 됩니까? 취소 소송이 적법하면 당해 소송의 이유 유무와 관련해서 절차적 위법성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내용상의 위법성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 등을 검토하면 되겠네요. 2번 의뢰 사업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 후에 다시 취소하여 지정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소위 자 보세요. 그 후에 을이 사업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 후에 다시 취소했다. 이런 경우 의뢰의 원 취소 행위가 절차적 위법성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 위법하다면 이게 뭐가 되죠? 재취소 행위는 직권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취소 행위를 재취소함으로써 사업자 지정 요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쟁점입니다. 그래서 자 1번 테마에서 전체적인 문제의 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문제의 소지를 먼저 쓰고, 그래서 자 취소 소송의 적법성,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 그래서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 적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이유 유무와 관련해서 우리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죠. 여부와 그 다음에 내용상 그렇죠? 위법성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을이 사업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 행위죠. 취소한 후 다시 취소했다. 요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을의 원 취소 행위가 절차적 위법성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면 이러한 경우 재취소행위죠. 재취소행위는 강학상의 직권 취소에 해당이 돼서 소위 원처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사업자 지정 처분이죠.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대목차 2번에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이죠. 사례 1 해결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를 검토해야겠죠. 취소 소송 적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고 적격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 소의 이익을 갖춰야 되고요. 피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제소 기간, 그 다음에 뭐죠? 임의적 혹은 예외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죠. 관할 등의 문제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안산시장의 갑은 안산시장이죠. 안산시장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제기하고 있는 바 위 처분은 뭡니까?
도시계획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자 침해적 처분이다. 하고 따라서 갑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된다 이거죠. 갑이 제기한 소송은 소위 소송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송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소의 이익, 대상 적격, 제소 기간 등등. 그래서 안산시장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침해적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갑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요. 뭘 써야 되죠? 소의 이유 유무죠. 자, 문제점. 절차적 취소 처분의 절차도 위법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흠결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법성이 많이 위법하다고 할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는 않았는지. 치유되지 않았다면 우리 핵심이 뭐죠? 이러한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해서 자, 그 독자적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해서 독자적 위법성이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만약에 독자 위법 사유가 되면요. 독자 위법 사유가 된다면 그 위법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요. 이게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한 거고 내용상 위법성과 관련해서 우리 신뢰보호 원칙 배웠죠? 갑은 자 어떻게 됩니까? 행정청의 처분을 신뢰하여 사업의 준비에 착수했다. 그랬을 때 갑의 이익이 침해되어서 소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자 절차상 위법성 유무를 검토하자 이겁니다. 위법성 유무. 절차상 위법성 유무. 소위 자 청문 등의 흠결이 절차상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겠죠? 자 판례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청문제도는 뭐다? 당사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을 함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소위 청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실시해야 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결여한 처분이죠.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서 소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사안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법 몇 조예요? 도시계획법 78조입니다. 그다음 78조 2에 청문 규정하라고 나와 있죠? 청문을 하고자 한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 청문을 해야 한다라고 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 20 몇 조죠? 23조 5항이네요. 23조 5항. 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와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3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라고 규정돼 있죠. 따라서 자, 명문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도시계획법 제78조 그다음에 78조 2네요. 제78조의 2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자 행정청이 뭐 해야 된다? 행정청이 도시
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떤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외 사유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한, 근데 사안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사안에서 을은 행정 절차법 규정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않음으로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는 바. 이때는 뭐다? 자, 따라서 을의 처분에는 절차상 이렇게 쓰면 되죠.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간단하게 치고 빠지면 됩니다. 이 정도. 너무 매몰될 필요 없어요. 청문회 뭐 예외 사유까지 다 구글이 그죠? 정확하게 쓰지 못할 바에는 치고 넘어갑시다. 하자의 치유 여부 인정 여부입니다. 자, 하자의 치유의 개념 및 사유 정도 검토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좀 각색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자의 치유 개념 및 사유, 여러분. 하자의 치유. 자,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 뭐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 당시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법정 요건을 사후에, 그죠? 보완하거나 그 하자가 취소 원인이 될 만한 가치를 상실했다. 상실한 경우에 그 행정행위죠. 그 행위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 있을까? 유지시키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자, 하자의 치유 사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 흠결된 자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고, 사후 보완 대표적이겠죠? 그다음 하자의 치유 사유로서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어떻게 됩니까? 법률 관계의 확정이 있다. 자, 세 번째,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의 요구의 발생입니다. 됐죠?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의 요구의 발생 등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취소의 제한 사유로 보기 2번, 3번 요건은 취소의 제한 사유로 본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 첫 번째. 뭡니까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네. 그래서 흠결 요건의 사후 보완만이 치유의 사유로 본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안에서는 당연히 사안의 경우, 그죠? 사안의 경우 특별하게 하자의 을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았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습니까? 치유되지 않았다. 이 정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절차상 하자에 있어서 위법성의 정도죠. 위법성의 정도 문제. 여기에서 자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가 이 뭐가 문제가 되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 왜? 예를 들어서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자 무효 확인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행정청으로서는 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죠? 있다는 점. 이게 내용상 동일한 처분으로 보고 이걸 뭐라 봅니까? 동일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성료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보잖아요. 따라서 그게 문제라 이거죠.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무효 확인을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다시 후소로서 그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소위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 사유 인정하여 당의 처분을, 그죠? 당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하는 것이 소위 행정 경제에 반하는지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란이죠. 절차상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학설 뭐라고 보죠? 우리 학설. 자, 첫 번째 뭐죠? 소극설. 다음에 적극설 나뉜다. 소위 소극설은 뭐죠? 절차 규정은 뭐한다? 적절한 행정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 소극한다. 따라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다시 처분하더라도 말씀드렸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 경제와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겁니다. 행정 경제와 소송 경제에 반한다. 그죠? 반할 반자. 따라서 행정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서 그죠? 당의 행정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죠?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릉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통설과 판례 무슨 입장이죠? 적극설 입장이다. 왜?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시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시 처분하더라도 자,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누구한테 있죠? 없어요. 보장이 없으며 절차적 요건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그죠? 소위 절차 중시 행정을 중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절차적 요건의 의미를 살려야 하므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처분은 위법하다라서 취소를 명할 수 없다. 소위 적극설 입장이다 이거죠. 적극설이 타당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임의 규정입니까? 아니죠. 행정절차법은 강행 규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소위 청문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죠. 정확하게 행정행위는 실체적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저 뭡니까?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적극설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까지.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차 어떻게 봤습니까? 절차상 하자, 위법성 정도, 문제점, 독자 위법성 여부, 학설, 판례 입장까지 검토했죠.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게 우리 소위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위법성의 정도. 소위 판단 기준이죠. 행정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위 당의 절차의 존재 목적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무효 사유로 보고 그 외에 목적을 갖는 경우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지만 일단 판례 입장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치 않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판단컨대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자 이겁니다.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이죠? 중대 명백설 입장이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반대 입장에서
그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 바도 있다. 하지만 우리 통솔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검토할 때 중대 명백설 입장을 취하면 갑이 자 청문 진술 기회 청문 등의 자 의견 청취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다는 점 이건 뭐예요? 이렇다는 점 자체로는 하자가 중대한 건 맞지만 그 청문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일반인 관점이라고 하나 일반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문의 결여는 하자는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예요. 절차상 하자 검토했고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우리 검토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요. 자 문제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도 내용을 검토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하자에 여기 처음에 검토했죠. 사례 1에서 자 내용상 위법성, 그러니까 절차상 위법성 관련해서만 언급해도 뭐 좋습니다만,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만 우리 내용상 위법성 관련해서도 우리 따라서 언급을 해줘야 된다. 즉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말이죠. 신뢰보호 원칙 내용상 위법성 문제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배했는지, 즉 안산시장 의리 뭐였습니까? 안산시장 의리 자 사업자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취소 처분을 했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임을 신뢰했겠습니다. 누가? 갑은 자 사업 시행자임을 신뢰하여 사업 준비 중이던 갑이죠. 갑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 신뢰 보호 이익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거죠. 따라서 자 문제점 쓰고 두 번째 뭘 써야 되죠? 그럼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쓰면 가가 낫겠죠. 가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개념 써주면 좋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보면 신뢰보호 원칙이란 뭡니까? 개인이 신뢰보호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죠.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그죠?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다 보호되는 건 아니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하자. 원칙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근거요. 신의성실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타당한 거는 자 법적 안정성을 법치 국가의 구성 부분으로 보자.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는 견해가 타당하다 겁니다. 그래서 실전법적으로는 행정절차법 4조,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 있죠. 그다음 요건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자, 일반적 요건. 우리 객관식 공부하면서 신뢰보호 원칙 요건 다 배우셨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행정행위의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그죠? 공표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에 따른 처리죠. 신뢰에 따른 처리, 관계인의 처분행위, 관계인의 처리행위. 그다음에 네 번째 뭐죠? 선행행위와 신뢰와 관계인,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계인의 처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시 선의 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계인의 이 처리 행위에 관해 처리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역시 선행 행위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치가 있어야 충족되어야 된다. 자, 판례도요. 신뢰보호 원칙에 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해서 개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또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정도 쓰면 돼요.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을은 누구를 했죠? 갑을 사업자, 시행자로,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하는 처분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고요. 그 다음 갑은 을의 지정 처분을 신뢰했죠. 그래서 일정한 뭐 했습니까? 일정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는 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와 원고의 준비 행위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와 원고의 준비 행위, 처리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도 성립하고요.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갑의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신뢰보호에서 개념, 그 다음에 근거, 요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신뢰보호의 한계죠. 한계. 신뢰보호의 한계 문제요. 뭐가 문제냐면, 자, 문제점. 갑의 신뢰는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죠? 신뢰 보호의 원칙은 공익상 필요와 기득권 보호,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뢰 보호의 한계가 있고, 판례 입장도 역시 판례 입장은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요. 판례 입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판시했다. 이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견해에 반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공익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있게 되는 이익을 침해할 정당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서 행정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 사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안의 경우에서 안산시장 을은 뭘 주장했죠? 사정 변경의 이유로 종전에 행했던 갑에 대한 사업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자, 그냥 사안에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안에서도 특별하게 이 사정 변경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사안상 사정 변경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갑이 입은 사업 준비에 따른 손해 자체는 상당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갑의 신뢰가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결론이요. 안산시장 을은 청문 절차 등 의견 청취를 결여한 채 처분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는 소위
절차상 위법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절차상 하자 위법 그 하자가 치유된 사정이 안 보이죠.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사정도 보이지 않고 그죠?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소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따라 또한 갑의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보여진다. 그래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 의뢰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결론적이죠. 따라서 갑의 취소 소송은 인용될 겁니다. 이겁니다. 그다음 큰 목자 세 번째로 자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요. 가능성 이게 문제 2번이죠. 사례 2번에 대한 해결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소위 직권 취소의 원 직권 취소죠. 원 직권 취소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가 여부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원 직권 취소의 위법성의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사안에서 검토한 것처럼 절차상 하자나 신뢰보호 원칙은 하자는 중대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명백한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도 취소 사유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 직권 취소의 재직권 취소 가부죠. 가능합니까? 학설에 대해서 원 직권 취소의 재직권 취소가 소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적극설 입장이죠. 이 적극설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권 취소는 자 성질상 일반 행정 행위의 일종이므로 따라서 그에 흠이 있다. 그러면 행정 행위에 대한 취소의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적극설이고요. 소극설이면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가 못한다. 즉 법령의 자 소극설 입장이요. 법령의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자, 취소에 의하여 소멸된 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소생시킬 수 없으므로 그죠? 없으므로 취소 행위를 취소하여 원행정 행위를 소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원행정 행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 행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는 게 소극설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 물어봅니까? 판례 입장은 부정적인 판례도 있고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이에 대해서 긍정하는 판례도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하는 판례가 다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때 검토 입장에서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 가능성은 사실상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익 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중요하죠. 원 처분이 수익적인지, 수익적 처분인지 아니면 부담적 처분인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신뢰보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호,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사안에서 여부를 검토하자. 그러면 사안과 같은 경우는요. 자 소결론이요. 소결. 사안에서 원 처분인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처분과 비교하여 누구에게? 갑에게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수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안에서는 원 처분인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처분과 비교했을 때 갑에게 수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자, 수익적 처분이 재취소에 의해 소생되기 전까지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제3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봅니까? 재취소에 의해 원처분인 사업 시행자, 자, 지정 처분은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치고 빠지고 나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논문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다. 학술지에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고 빠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도 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 자, 첫 번째, 갑은 안산시장 의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송 요건은 자, 앞서 봤지만 모두 구비하고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소 요건, 그래서 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 요건이죠. 요건은 모두 구비하고 있다. 구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안산시장 을은 청문 등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는 채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근데 검토 결과 이 하자가 치유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 갑은 을의 처분에 따라 사업의 준비를 했고 갑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을의 취소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죠? 반한다고 봤다. 따라서 갑의 소송은 인용된다. 그 다음에 직권 취소의 직권 취소에 문제에 있어서 을은 직권 취소를 다시 직권 취소하였는 바, 그죠? 원 처분인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무슨 처분이라고 그랬죠? 지정 처분은 갑에 있어서 수익적인 처분이 해당한다. 따라서 이익 형량하여 갑의 이익이 우월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을은 재직권 취소하여 사업자 지정 처분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소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까지 됐죠? 그래서 내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행정 절차 하자와 취소의 취소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쇼터디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글로써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의 글로써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